예, 위원장님, 저도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저 질의하겠습니다. 부총리께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장기 재정 전망 요구를 하는데, 이거 정권 초기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워낙 많은 제도가 바뀌니까요. 그러니까 이왕 2020년에 할 것 같으면, 우리가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국민연금 개혁할 때는 아주 장기로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죠? 했잖아요. 했고, 통계청에서는 2060년인가요? 그때까지 인구 전망이 있고요. 또, KDI에서는 몇 년 전에 2100년까지 성장률 전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라프하게 한번 사회복지 쪽에 바뀐 제도를 감안해서 지금 여기 국감에 오셔가지고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대해서 균형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기재부가 이걸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5년 중기재정계획은 뭐 그거야 매년 하는 거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한번 좀 저는 하시라고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예, 질의하겠습니다. 국감 마지막 날이라서 몇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. 부총리께 드리겠습니다. 혁신성장에 대해서 저는 뭐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전개될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. 예. 소득주도 성장이다. 그렇게 해서 복지나 노동 쪽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 변화들을 많이 이렇게 벌써 터뜨려 놨고요. 혁신성장은 뭘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문제인데, 여기에 창업 지원을 하고 무슨 과학기술 쪽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하시고요. 여기 이제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, 뭐 둘 다 뭐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,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거라고 다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, 그때 당시에 노사정 위원장 하신 분이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 하신 분이에요. 그죠? 그분이 상당히 합의해 놓은 부분이 있다고요. 근데 그때 이제 안 됐어요, 그게. 그죠? 그러고 나서 이 정부 초기에 좀 들어가지고 저성과자 문제나, 예, 사행규칙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버려버렸다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혁신성장 한다면서 지금 이 안에 예산을 엄청나게 집어넣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 두 가지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. 이게 나오지 않으면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저는, 예, 뭐 그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건데요. 업무부 보고에 있는 혁신성장의 정책 과제들이라고 해놓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이래가지고 무슨 혁신성장 될 거냐 싶어요. 그래서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 꼭 좀 알맹이 있는 걸로, 예? 한국노총 사람들 얼마 전에 청와대 가서 저녁 먹었잖아요. 민주노총은 안 갔잖아요. 여기에 뭔가 노동개혁 쪽에 뭔가 진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꼭 좀 당부 드립니다. 부총리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저 의원님 예. 말씀에 동의하고요. 예. 짧게만 예.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정부 경제 정책 예. 방향에서 한국형 노동 안정유연 모델이라는 말을 넣습니다. 예. 그리고 어제 우리 김성식 의원님 질의하실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, 또 내년도 예산에도 가만히 보시면 노동 안정성에 대한 조금 그런 것도 저희가 좀 했는데, 예, 하여튼 생각하시고, 예, 결과를 주시하고 그렇게, 예. 지켜보겠습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예.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드리고요. 하는 총재님께 총재님께서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코멘트를 하시고 금통위원 한 분이 소수 의견을 내고 이러니까 이번에 동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벌써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국경을 넘어서 자본의 이동이나 국내 시장에서의 돈의 이동이나 이런 게 뭐 결국은 시중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 3분기 1.4% 성장이라는 거 저는 총장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고요.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, 지금 한국은행이 폰만 잡아도, 예? 시중금리가 엄청나게
예, 출렁거린다는 걸 잘 아시고,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굉장하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 말씀 드리고요. 저희들이 하는 국감 갔을 때, 지방에 갔을 때, 대구, 부산을 저는 다녀왔습니다만은, 지방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행이 왜 지방에 와 있지,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제가 대구, 부산에 가서 당부 드리기를, 지방이라는 거는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주력 산업 전부 지방에 있었는데, 그 주력 산업들의 전부 다 지금 고장이, 예? 그냥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방 경제가 거의 뭐 지금 몰락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한은에서 지방에 나가 계신 분들은 뭐라 할까요? 인사에서 무슨 뭐 좌천 받았다고 가가지고 할 일 없이 지내지 마시고 그 기획조사 연구 기능이 있으니까 이 지방 경제 지방 직접 가 계시니까 지방 경제를 살리는 예. 방법을 꼭 좀 연구해달라. 이 당부를 제가 가는 데마다 드렸습니다. 예. 총장님께서 그런 한국은행의 지방경제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그 기능을 좀 강화해달라. 이렇게. 네, 그래서 예. 저희들이 그 지역본부에 있는 기획조사는 소위 그 인력 예. 양적뿐만 아니라 예. 거의 구성원 내 상당히 저희들이 그 좀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렇게. 저희들은 의원 말씀대로 예. 앞으로 그런 쪽 역할을 노력을. 하는데 예.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주시기 바랍니다. 현안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 묻겠습니다. 제가 야당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어디 쓰느냐. 제가 야당 시절에 재경리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에요. 우리 부총리께서 예산실장까지 해보셨으니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예?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이나 누가 압니까? 지출에 대해서? 저희도 모릅니다. 모릅니까? 네. 예? 예산실장도 모릅니까? 그 아까 예. 의원님 질문 말씀대로 그 국정원 법에 의해서 예. 그 총액으로 요구되고 총액이 그건 알아요. 예. 그럼 국정원 안에서는 누가 이걸 압니까? 글쎄요. 그것도 모릅니까? 예. 저희가 국정원 기조실장하고 기조실장하고 국정원 안에서 예컨대 1년에 뭐 5천억이다 이러면 특수활동비를 쓰는 거를 집행을 아는 사람은 국정원장이 알 거고요. 책임자니까. 기조실장이 알 거고요. 또 누가 압니까? 기조실장이 이제 책임자일 거고요. 아무래도. 예, 기조실장은 뭐, 산하의 실무자들이 알 수 있고요. 예, 할 수 있겠고 또 예. 아마 다른 아이들에도 예. 탑 매니저들이 좀 예, 시간이 뭐 별로 안 남았어요.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현금을 지급하면 이게 뇌물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총리 의견이 뭔지 하고요.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국정원 사람들 이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제보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과거 정부에도 늘 특수활동비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. 이 과거 정부에는 청와대가 국정원 등 특수활동비를 건드린 적이 전혀 없었는지 두 개에 대해서 뇌물인지 또 과거 정부 제가 지금 오늘 저도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만 그 사안 때문에 사안을 그 간단한 보도 가지고 뭐라고 단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. 과거 사례도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. 아는 바가 없고요. 다만 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정부채 특수활동비를 한 17% 이상을 깎았습니다. 그 제도 개선 차원에서.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차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근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. 알기는 전혀 모르시고요.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요? 예,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. 아는 거 없고 그러면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갔으면 이 뇌물입니다. 제가 그 질문만 가지고는 제가 답을 드리기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갔다면 그게 어떤 이유로 갔고 어떤 시간에서 가는지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예, 근데 그게 예산이 넘어간 거니까. 저희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. 이렇게 그게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도 잘 모르겠고요. 좀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보고 재정 당국으로서 어떤 입장인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제한된 정보 가지고 이 예산 문제가 이것을 발생하는데 이거는
이런 데 지금 설명이 떠드는데 예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우리 기재부 부총리하고 예산실장이 이거를 뭐 마치 이게 뭐 다른 부처 얘기다 이렇게 네, 그렇게 생각하고,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예,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. 예,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부처 이랬다면 저희가 집행관리 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 본다든지 또 이렇게 사후에 체크도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이제 특수한 그 국정원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고, 그렇지만 저희가 재정당국으로서 전체를 그 이렇게 슈퍼바이저의 입장에 있으니까 좀 더 내용을 더 알아보고, 팩트 확인도 해보고, 예, 그러고서 이제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유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